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만여 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열흘 뒤 있을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다시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는 7월부터 오릅니다. 국가주를 출발해 LA로 향하던 그레이하운드 버스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즉 IS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벌어진 대테러 작전에서 IS 수장이 가족과 함께 자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택의 3층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 수장 아부 이브라힘 알 쿠라이시가 은신하던 장소입니다. يعني في بالنا عاصفة هواء لأن قبل المغرب كان في هواء فطلعنا ولا مباشرة الطيران فوقنا بعد ما في شي 10 دقائق ولا الصياح عمال يصيحوا.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새벽 미군 특수부대가 알 쿠라이시의 은신처를 급습해 그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Thanks to the bravery of our troops, this horrible terrorist leader is no more. 알 쿠라이시는 미군 무장 헬기의 급습에 대치하다 가족들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이 폭발로 알 쿠라이시의 아내와 아이들을 포함해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And while the cowardly actions of Haji Abdullah and a small number of his followers resulted in the tragic death of at least 3 innocent civilians. 알 쿠라이시는 2014년 이라크에서 소수 종교인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하고 여성과 아이들 수천 명을 인신매매한 주범으로 알려졌습니다. Last night's operation took a major terrorist leader off the battlefield and has sent a strong message to terrorists around the world. We will come after you and find you.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한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IS가 세력을 확장해왔다며 미국의 이번 공격이 IS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지난달 80만 명을 넘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38만여 명,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확진자 역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열흘 뒤 열릴 슈퍼볼의 영향으로 바이러스 재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00여 명, 한때 4만 명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양성 비율도 10.7%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LA 카운티와 LA시는 열흘 뒤 열리는 스포츠 최대 축제 슈퍼볼을 통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는 오는 13일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N95 마스크와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With vaccination and testing requirements at all large events where attendees will need to show proof of vaccination or a negative test to enter. Masks will be available at no charge at all NFL events. 경기장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먹을 때 잠시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응원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풋볼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었던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 숨을 쉬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I wore my mask the entire game, and when people ask for a photograph, I hold my breath and I put it here, and people could see that. There's a 0% chance of infection from that. 캘리포니아주는 이달 15일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뉴욕시 공무원 4천여 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안지영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11일까지 코비드-19 백신 미접종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지침을 정한 가운데 현재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있는 공무원은 4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는 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조치가 단행될 경우 뉴욕시 정부는 대량 인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 공무원들 가운데 약 1,000명은 빌 드 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에 고용된 이들로 아직 두 번째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3,000명의 시 공무원들은 단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뉴욕시 미접종 공무원들이 대량 해고될 위협에 직면하자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 정부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공무원 37만 명 가운데 95%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 중 뉴욕시경 NIPD의 백신 접종률은 지난달 26일 88%에 그쳐 시 정부 기간 중 최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독일에서는 역대 최다 확진 기록도 세워지는 등 유럽 내 오미크론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유럽 53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00만 명. 코로나19 확산 이래 한 주간 최다 기록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Not to say that it is now all over, but to highlight that in the European region there is a singular opportunity to take control of the transmission because of the congruence of three elements. 크루즈 소장이 언급한 세 가지 요인은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면역,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 그리고 우세 중인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도입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계속 백신 접종을 하고 새로운 변이를 발견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그 전제로 강조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독일의 2일 신규 확진자는 22만 3천여 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프랑스는 31만 5천여 명을 기록했고 영국은 9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최근 방역 규제를 대거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와 완치자가 늘면서 면역력이 향상됐고 중증 입원자가 줄면서 의료 시스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판단에 따른 겁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는 7월부터 오릅니다. LA시 에릭 가세티 시장은 오늘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 15달러에서 16.4센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금 조정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영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업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오는 7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강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곳곳에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주말까지 남가주 전역이 강한 북서풍과 북동풍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센타이나 강풍으로 불리는 이 바람의 속도는 평균 25마일, 최대 70마일에 달합니다. 이번 강풍으로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오렌지 카운티와 LA 북부 산간지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며 곳곳에 정전이 잇따르거나 산불이 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부와 북동부에서는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틀째 몰려오면서 항공편 결항과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하루 국내선과 미국으로 가는 국제선을 합쳐 모두 5천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또 테네시주 12만 곳 등 전국에서 20만 곳이 넘는 가정과 기업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북가주에서 LA로 향하던 그레이하운드 버스 안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LA에서는 풋볼 경기를 보던 남성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그레이하운드 버스입니다. 버스의 앞 유리창을 뚫고 지나간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북가주 레딩에서 LA로 향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 한 승객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부상자 중에는 11세 소녀와 25세의 임산부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과 언쟁이 있었는데 버스가 오로빌의 한 편의점에서 주차를 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는 순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도주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12개의 탄피와 9mm 권총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인근 월마트에서 또다시 언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체포될 당시 용의자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에서는 풋볼 경기를 관람하던 남성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LA 램스의 경기가 진행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은 한 남성이 공격을 받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얼굴과 상체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지갑과 휴대전화는 그대로 있어 강도가 목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문제로 리콜을 단행한 테슬라가 이번에는 안전벨트 경고 오작동 문제로 차량 80만여 대를 추가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도로교통안전국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할 때 울려야 하는 경고음이 테슬라 차량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리콜은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이 인지해 제기된 문제로 전해졌으며 테슬라는 이번 리콜과 관련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LA 램즈 구단이 결승에 오르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슈퍼볼에 대한 관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슈퍼볼 경기가 치러지면서 4억 8천만 달러에 가까운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슈퍼볼 위원회 추산 결과 오는 13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56회 슈퍼볼의 경제 효과는 약 4억 7,750만 달러. 방문객 15만 명이 대회 기간 동안 지출할 예상 경비를 토대로 산출된 것인데 추가적으로 시와 주정부도 2,2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 LA 지역의 평균 숙박비는 445달러, 예약률은 89%에 달합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